5일 전에 한국 바둑계의 큰별 영원한 국수 김인구단이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78세의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인구단 하면 한국 바둑 연명기를 이끈 큰 어른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중후한 인품이나 기품으로 영원히 기억될 족적을 남기셨다는 거 양력에 소개된 내용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활동했던 60년대, 70년대쯤에는 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김인국수님을 좀 가까이서 뵙고 보필하셨던 안성문 위원님을 모시고 김국수님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성문입니다. 안성문 위원님이 그 김인국수님에 대해서 월간지에 소개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었는데 커다란 산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중후한 인품이나 기품으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 소개는 워낙 많이 지면을 통해서 했으니까 네. 가까이서 본 인상은 저는 이제 조선시대 그 선비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네. 만약에 조선시대 그 성품이 고결한 선비분들이 있다면 네. 이런 인상이 아닐까 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말투가 나지막하시고 절대 격양이 높지 않으셨고 네.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네. 또는 심지어 막말을 하거나 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네. 이거 이거 나가도 모르겠지만 나쁜 놈이니 그래서 나쁜 사람 최소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더 심한 얘기도 하지만. 네. 근데 김국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마음에 안 드실 때 하는 얘기가 네. 그 친구 좀 엉터리야. 아.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가장 자기가 본인이 못마땅하고 네. 조금 애교 섞기에 좀 타박하는 소리가 네. 그 친구 좀 엉터리야.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입에서 이 상스러운 소리 같은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김인국수님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진과 함께 김인국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고 우리들이 몰랐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기운으로 사진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과 함께 김인국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많은 사진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그 사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사진이거든요. 중학교 때 네. 이제 한국기원하고 명동에 이제 조남 선생이 계신 송원기원. 네. 거기가 이제 지금도 종로 관철동하고 명동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앞에 계신 그 크신 분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은 그 의친왕의 네. 친족이신 이학진홍. 네. 이학진홍이 이제 몇 년 전에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참 좋은 연구단 일본 유학이라든가 김인국수도 나중에 유학도 알선해주고 한국기원에 또 자기 네. 사랑방을 열어서 한국기원 또 임시 네. 피난 그 거처로도 사용하게 하시고 해서 정말 바둑계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김인국수도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는 거의 그분한테 의탁을 했어요. 그분이 다 옆에서 이렇게 네. 봐주셨죠. 주머니에 손을 딱 이렇게 찔러 놓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김인국수가 좀 개구지셨었나요? 개구진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진이고 앞에 이제 바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수 수영도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또 씨름을 특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알아줄 정도로 씨름 유망주라고 그럴까? 체격이 좀 있으셨나 보다. 아니요, 체격은 그렇게 안 크시잖아요. 네. 키는 한 170 잘 네, 안 네, 되실 네.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단단하시죠. 단단하고 그게 전부 이제 나중에 술을 그렇게 많이 하신 이유도 네. 물론 이제 간도 탁월한
국보급 간이라는 네. 얘기를 서울대병원에서 들으셨지만은 네. 그 전에 어려서부터 운동으로 다진 탄탄함이 있으신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이 되셨구나.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좋은 영국수라든지 네. 또 등산으로 또 많이 다니셨고 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신 거죠. 그 고향이 강진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가족 그- 모두 다 바둑을 또 즐겨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둑이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이분한테는 그냥 산소 같은 게 아니었나, 공기 같은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주변이 아버님이 이제 강진읍장도 네. 지내시고 또 형한테 바둑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네. 거의 뭐 한글 깨우치기도 전에 네. 집에 벌써 바둑판 있고 어른들 바둑 두시고 뭐 주변이 바둑이라 정말 물고기가 왜 이렇게 물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산소처럼 그러니까 바둑적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어떻게 바둑을 배우신가 하면 네. 잘 기억을 못 하세요. 네. 왜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둑을 배운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 대여섯 살부터겠죠. 그래서 네, 바둑을 네. 좀 잡으려면 그러니까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우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바둑이 그냥 자기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네 의사 선생님하고 통금 직전까지 이렇게 바둑을 뒀다 막 이런 그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학교를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 전남 도립병원이 있는데 네. 도립병원이 강진에 있는데 학교 가다 오면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보통 때는 집에 글로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쪽이 약간 좀 아. 외진 길이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시장통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이제 어떻게 이쪽으로 가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녕희 선생이라고 계셨죠. 아, 네. 안녕 선생님. 네. 안녕희 선생이 그때 이제 20대 19세 20대 그 일본 오사카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안녕희 선생님하고 바둑을 두는 거를 옆에서 본 거예요. 아. 그게 안녕희 선생님하고의 인연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밤새 이제 바둑을 자꾸 보고 가서 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쪽도 관심이 있었겠죠. 아. 그래가지고 바둑이 안녕희 선생님보다는 세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사 양반이 어린 친구가 네. 바둑을 곧잘 두니까 네. 훨씬 더 아.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밤새 바둑을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통금 있었을 때죠? 통금 있었을 때고 좀 집에 아니면 핸드폰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나 오늘 늦어요 뭐 이런 얘기도 못 하는 얼마나 거고. 걱정됐을까. 네. 자기도 국수께서도 그냥 몰입돼가지고 어린애가 어렸을 때 네. 몰입돼서 막 하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동틀 무렵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네.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제 바로 그 아버님이 그때 그 고수 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지 그 강진의 고수분을 아. 소개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바둑을 배워라 하신 거예요. 그건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 안녕희 선생님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으셔서 그런지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 듣고 바로 안녕희 선생님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선생님하고는 뭐 그때부터 벌써 인연이 특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는 네. 김구수님이 1966년에 그 국수를 이제 네. 따시죠. 네. 국수를 따고 월간 바둑 67년에 창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잡지가 조남전 선생님이 잡지가 한국 기원도 이제 자리가 잡았으니까 좀 잡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67년에 이제 이우락 씨가 회관도 이렇게 지어주고, 네. 그러니까 수원이 이제 회관도 지어졌고 국수전도 이제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그래 잡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 교수님이 그러면 편집하는 사람으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고향에 있는 그 안녕희 선생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녕희 선생이 월간 바둑의 기자로 네. 편집부 직원으로 네. 와서 처음 월간 바둑 참가론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김민국께서 부르신 거예요. 잊지 않고. 그 후로 이제 안 선생님은 이제 네. 아직 월간 바둑에 이제 저거 산 귀신이 되셨죠. 네.
그 김인구단이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바둑판을 이렇게 뭐 짊어지고 서울로 갔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게 잘 이제 또 좀 알려진 얘기기도 한데 네. 집에 이제 그 바둑판이 하나 있는데 옛날 바둑판들을 이렇게 오칠을 해가지고 줄을 직접 입혀가지고 이 하고도 하던데 네. 주로 이제 오칠이었어요. 네네. 요즘 같은 페인트 뭐 라카 이런 게 잘 그쵸, 없을 그쵸. 때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제작됐는데 그걸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라. 바둑판이 그리고 요즘은 저기 많지만 옛날엔 바둑판이 귀했어요. 바둑판 자체가 귀했어요. 네네. 바둑판 메이커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이 바둑판을 가지고 네. 내가 좀 크게 좀 데리라는 상징의 의미도 있고 집에서는 또 줄 게 없으니까 그쵸. 이손 넌 바둑할 사람이니까 이거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수선을 잘 해가지고 그 아버님이 저 수선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안겨주고 그 바둑판 안고 야간 전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둑판이 네. 아깝게도 이제 어디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는 사람 집에다가 어렸을 때니까 또 네. 아는 사람 집에다 맡겼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 집이 불타가지고 소실이 됐어요. 그게 있으면 참 우리 바둑박물관에 네. 놓을 만한 유물인데 그쵸 그쵸. 그거 참 애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1인 독주라던 조남철 선생님하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좀 쉽지 않았겠지만 좀 이 사진을 보니까 당시 사진 같은데 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58년도 50년대 후반이 네. 58년도인가 올라오셨는데 그때 한국 기원이 네. 요즘 그 연구생이 있죠. 네. 옛날에 연구생. 이제 일본식으로 원생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이제 뭐 국대나 연구생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원생이라고 일본 이름만 붙여서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전부를 네.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생이라고 뭐 체계적 교육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아놓고 그냥 바둑두기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유망주들이 누구냐면은 조치훈 형, 그 조상현 씨, 네. 뭐 윤기현, 뭐 정창현, 네. 다음에 또 독일에 가서 나중에 이민 가신 이창세, 네. 뭐 이런 그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바둑을 까까머리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교복 입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원생의 시초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망주로 김인국수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거기서 네. 실력도 가장 빨리 들었고 네. 벌써 그때 당시에 국수전 도전자로 김인 이제 그 당시에 4단이었네요. 4단이 나섰는데 좀 역부족이었죠. 아무래도 뭐 조남 선생은 그때는 뭐 한 같은 분이니까 네네. 감히 뭐 대적을 할 생각은 못하고 구연패를 조 선생이 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뭐 김봉선 씨 돌아가신 네. 고 김봉선 7단이라든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도전했는데 뭐 네.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으로서는 김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10대 유망주 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도전권을 잡은 사람이 그 김인 구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목이 됐는데 네. 뭐 그때는 좀 아무래도 역부족이었겠죠. 네. 1승 3패 1무로 이렇게 좀 실패로 끝났는데 음. 그 흐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국수전 도중에 유학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유학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학진 선생이 꺼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차피 그때 조남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또 역시 과정도 네. 좀 고전한 모양새가 좀 나오고 하니까 유학을 이제 이학진 선생이 네. 권했다고 해요. 이제 이학진 선생은 뭐 일제 시대를 관통하신 분이니까 네. 뭐 일본 말도 워낙 뭐 유창하게 하시고 또 조선 명문가에 네. 적으시니까 저기 명문가에 또 자제시니까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네. 분이고 하니까 네. 그 얼마든지 그 기단이 선생하고도 이 친교가 있으시고 하니까 유학을 보내려면 이제 보내실 수 있는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냥 그걸 물어봤어요 김 교수님한테. 좀 뭐 다른 선택이 없었고 네. 한번 보고 싶더래요. 아.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하늘 그러니까 뭐 하늘 같은 뭐라 그럴까 이상향 같은 건데 일본이. 네. 뭐 조치훈도 그때 가고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거기서 실력을 좀 네.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좀 있었고 네. 어떤 돌파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국수전 하면서 네. 어떤 계기가 좀 필요했겠죠. 그 당시 이렇게 약간 예상을 해보면 배 타고 가셨겠죠?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요 그때 저기 비행기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조치훈 구단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맞아요.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안녕하고 가는 게 그 화제가 됐었죠. 김포공항인데 맞아요. 그 김포공항이 이제 뭐 가보면 요즘 이런 말은 모르겠네. 그 우리 박지문 선배가 그때 김포공항 비행기 타고 일본에 이제 그 한일 대학생 교류전 다닐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김포가장 가는 길이.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먼지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네. 공항에 가면은 이제 아. 프로펠러 비행기 이렇게 좀 조그만 게 그쵸. 있고 그거 타고 일본도 지금 나리타 공항이 없을 때니까 네. 하네다 공항. 아, 하네다로. 네. 그래서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 가는 비행기는 있었던 거예요. 그걸 타고 갔죠.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일본으로 유학이라니까 좀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조남철 선생님이 살뜰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편지를 좀 쥐어 보냈다, 뭐 기찬이에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참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래도 저도 참 여러 번 김 교수님한테 생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아니요 기억이 가물하신 것보다도 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잘. 아, 일본 갔던 그 시절 그 얘기를요? 일본 가서의 그 경과 과정과 아. 기단위 도장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네. 몇 번을 물어봐도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언짢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갔는데 네. 도쿄에 이제 근처에 하숙집에 이제 가 있는데 네. 연락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품에는 조 선생이 이제 살뜰히 챙겨주신 그 기다린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고. 이제 품에 아, 있고. 네. 요즘처럼 무슨 국제전화가 되고 그렇죠. 핸드폰이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무턱대고 찾아가기도 좀 힘들고. 힘들고 도쿄도 네. 모르고 네. 좀 본인 생각엔 그냥 얘기가 다 돼 있을 거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연락이 오겠거니 네.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셨구나. 아니 도쿄 왜 가고 하숙집에서 그쵸. 어딘 줄 알고 뭘 어디를 그쵸, 다녀.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같으면 좀 뭐 이렇게 서두를 텐데 네. 워낙 또 성품이 기다림과 이 또 강태훈 기질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창호랑도 네, 네. 다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기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다리시는 모양이야. 근데 계속 뭐 이 연락 관계가 좀 엇갈렸다고 말만 하시는데 네. 뭔가 이제 이 기달 도장하고 이 한국 기원의 조 선생님이나 이학천 선생하고 대화가 뭐가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달 도장에서도 안 찾았지. 아, 안 찾은 거지. 왔다 그러면 빨리 그죠. 뭐 우리 같으면 네, 빨리 네, 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이상 3개월이나. 3개월 네. 이상 하숙집 방에서 계신 거예요. 아. 가지고 근데 하숙집 주인이 재밌잖아요. 네. 하숙집 주인이 그 한국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네. 뭐 매일 하염없이 뭐 석양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하는 일 그쵸. 없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말도 잘 못하지만 네, 네, 어떻게 네. 이제 손짓 설명을 박짓 했겠죠? 했겠죠. 네. 뭐 이게, 바둑 때문에 왔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우리 친척 중에 일본 기원 프로기사가 하나 있는데 아.
또 그 있었나 사람을 네.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 기다린 소장은 여기인데 지금 하숙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즈키 사단이라는 사람인데 고즈키 고즈키 사단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고즈키 사단이 딱 하더니 한국에서 프로기사다. 네. 몇 단이냐? 그러니까 뭐 3단인가 4단인가 이랬다고 하니까 네. 그럼 한국 뭐 프로기사 3, 4단 정도면 내가 일본결 원생으로 넣어줄게. 아. 일본결 자존심 상해. 원생으로 넣어줄게 네.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심하셨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만 지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네. 이게 뭐 이제 해가지고 품에서 이제 그 고즈키 사단한테 그걸 편지를 네네. 뭐 일본말로 써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걸 이제 줬더니 고즈키 사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죠. 네. 그래가지고 고즈키 사단이 그 편지를 들고 기다린 도장에다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 대신에. 네. 그러니까 고즈키 사단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상처 줬지만 네. 나중에 김인국수를 또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도와준 네. 사람이고 그래서 기다린 도장이 뒤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요 순탄치 정도인데 않았네요. 네. 순탄치 않았고 그 안에 속이 많이 얼마나 그쵸. 속이 상했을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버림받은 느낌? 네. 뭐 이런 느낌도 가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지간하면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려고. 속상한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같은 권위의 기타니 문화에 또 발을 들이셨고, 네, 김인국수님이 3단 인허를 또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일본 기원 입단대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면장을 받은 기사가 우칭현 선생님이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인국수 전는 이제 우칭현 선생이 3단을 네네. 이제 받은 것이 일본에서 아주 유일한 네. 저거였고, 그 일본 바둑이 당시에는 뭐 자기들이 메카니까 네. 뭐 이제 중국이나 한국 뭐 이렇게 바둑 이제 우습게 알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로서는 큰 수혜를 주는 것 같이 하는데 그쵸. 그 비단위 선생이 많이 애를 쓰셨다고 그래요. 3단을 받는데 네. 처음에 주변에서는 아까 고즈키 사단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무슨 좀 바둑 못 두는 나라에서 오면 네. 나 한국 기업 뭐 원생 그쵸.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단을 기다린 선생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네. 3단을 이제 특례로 네. 이렇게 이제 받게 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3단 받으니까 주변에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시샘 막 질투도 시샘, 있고 어디 무슨 말이 되냐? 말이 네. 되냐? 그 사람들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쵸. 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도 네. 주간고 네. 일본에서 주간지가 있잖아요. 네네. 잡지. 주간고라고 네. 슈칸고라고 그 잡지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마추어 4천원 네. 히라다 뭐 기쿠치 네. 하라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하여튼 네. 그 4인방하고 이벤트 기전을. 이벤트 네. 기자를 한 거예요. 근데 치수 고치기 같은 개념. 치수 고치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젖바둑 정도 생각하면 되고. 치수가 호송과 정선의 한 중간 정도? 그건 내가 좀 네. 정확치 않은데 네. 튼간에 하여튼 거의 뭐 막 호송바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 아마추어 일본에 자랑하는 일본의 4천왕들이 네. 일본 기사 프로 기사들이 뭐라고 인정했냐면 쟤네들은 바둑은 아마 7단이지만 실력은 우리도 꼼짝 못한다. 네. 걔네들은 이미 프로 네. 5, 6단 정도 실력 가진 애들이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프로들도 인정한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 5, 6단급의 실력을 가진 그 아마 4천왕하고 김인국수를 이제 이렇게 기획을 붙인 거는 한번 좀 보여줘라. 좀 약간 망신을 한번 좀 너 당신
그거 아니야. 당신 이제 지면은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올 거고. 그쵸 그쵸. 일본 교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근데 이겨도 본전이잖아요 또. 또 이겨도 본전인데 이겨도 이기면 아. 딱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네네. 김인 당시 3단으로 볼 때는 절체절명해 20대 초반에. 일본에서 내가 당당히 발을 뻗어내고 사느냐, 아, 아니면 여기서 망신당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 또 돌아갈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면 난 미련 없이 난 짐 싸가지고 돌아가겠다라는 각오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이제 얘기가 또 네. 김인 구단이 이제 그 당시에 누구랑 친했냐면 네. 하숙집을 이제 그 근처 같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도쿄 외곽에서 네. 그 일본 교원하고 기다리 도장으로 나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다카키 쇼이치라고 한자로는 이제 고목상일 고목상일. 돌아가셨어요. 네. 높을 꽃자에 나무 목자 쓰는 고목상일 다카키 쇼이치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네. 조용한 분이었는데 둘 다 이제 조용한 분들이니까 같이 이제 저기 전철 타고 네. 이렇게 이제 도쿄 시내로 이렇게 둘이 나가는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카키 쇼이치가 이제 비슷한 잠배예요 김인국수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너 그거 승낙했냐? 아. 그 아마추어 4천원하고 네네. 기획대회라는 거 승낙했냐? 승낙을 했다고 그랬던가 뭐 승낙할 예정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게 지금 막 네네. 화제가 되잖아요. 네네.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이 몰리니까. 근데 그거 그 오다케 형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 자기 같으면 안 한다 그러더라. 그 오다케 형은 누구냐면은 기다린 도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네. 수석사범 같은 거죠. 오다케 선생님. 네. 기다린 도장이 이제 가장 기다린 선생의 가장 맞제자. 네.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제자.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제자. 네. 그러니까 기다니 형이 오다케 형이 오다케 형이. 네. 나한테 그러더니 하지 말라고. 그거 기빈 그거 해보나 마나야. 아, 질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겨봤자 이겨봤자 저거고 또 그거 걔네들 놔두고 싶지 않아.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쇼이치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해준 거지. 가까우니까. 네.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럴수록 더 막 승부사니까 끓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여기 와서 아마추어 4천원 정도도 못 이기면 뭐하러 여기 왔어 내가. 네. 그러니까 뭘 증명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에 어떻게 보면 실력을 인정받을 또 김인국수한테는 네. 김인 당시 4단한테는 좋은 기회도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뭐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은 3연승을 하고 네. 마지막에 하라다한테만 한 판 졌나? 그래서 3승 1패로 마무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쏙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저거 이제서 인정해주고. 저 그냥 가라단 아니다. 네. 이런 게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도장에서 딱 이게 명분이 서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생전에 이제 그 말년에 이제 얘기하시면은 꼭 이 얘기는 우리 안 기자가 꼭 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네. 바로 뭐냐면은 그 유학이라는 얘기예요. 유학. 그러니까 내가 뭐 유학이란 표현까지는 뭐 그래 선진국에 보통 유학하러 간다고 하니까 네. 뭐 그것까진 내가 뭐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때 가서 무슨 밑에서 뭐 유학생처럼 가서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빨래 청소하면서 뭐 공부하는 그런 어렵게 굉장히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안 기자가 꼭 바로 잡아달라고 좀 얘기했는데 오늘 너무 잘 됐네요. 타이점에서 김인국 스님의 네. 위원을 오늘 이렇게 공개리에 네. 이제 유학생으로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네. 유학생 아니었고요. 네. 프로 3단인데. 그쵸. 그리고 그 20대 초반에 프로 3단이니까 네. 거기 이제 도장의 사범이었어요. 사범. 기타니 도장의 사범. 네. 그러니까 플레잉 코치라 그럴까? 자기도 시합에도 네, 출전 네, 나가고 또 네.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승률이 80%에 달했어요. 각종 예선에서 네네. 성적이 좋았고 성적도 좋고 다시 또 오면 기다리 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때 배운 애들이 누구예요? 고바야시, 어린, 조치훈. 네. 조치훈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뭐 그다음에 네. 고바야시가 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이럴 때니까 그런 꼬마들이 거기 이제 기다리 도장에 네. 나중에 일본 바둑을 주름 잡는 네.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 입학 전후 아이들이라 음. 김민국수는 뭐 나이가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같은 걔들과 같이 어울려서 유학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시합하고 돌아와서 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꼭 이제 김민국수는 그때 유학생이 아니고 기다리 도장의 사범이었다. 네네. 이 얘기를 내가 좀 하면은 저 하늘에 계신 김국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나는. 네. 내 하나 잘못된 하나 풀어주는구나. 사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9개월 2년이 안 됐어요 거기 있던 기간이. 네, 보니까 2년을 좀 채우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고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게 표면상 이유는 병역 문제라고 하는데 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병역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네. 어떻게 하면은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만약 이겼다 더 이겼다 그러면. 네. 아니, 원래 이학재 선생께서 이렇게 유학 보낼 때 2년도 안 돼서 돌아오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군이 있으면 어떤 연기라든가 어떤 이런 뭔가 방도가 있었을 방도는 텐데. 네. 방도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본인이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이 재미가 없었던 원인은 네. 아까 말한 사범하고도 좀 연관이 좀 되는데 네. 유학생이면 가서 뭘 하나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2년 짧죠.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시험 나가고 또 도장 왔다 갔다 하숙집에서 혼자 있고 특별히 뭐 이렇게 배울 게 또 어.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누가 뭐 자기를 갖다 앉혀놓고 가르쳐주거나.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네. 뭐 기다리는 선생이야 뭐 지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좀 생활을 또 도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빡빡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술 치고도 또 하여튼 뭐 그렇게 네. 주변에 네. 또 뭐 살갑게 자기를 이렇게 함성도 없고 별로 좀 그리고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김국수가 좀 이렇게 자유주의자 같은.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네. 뭐 혼자 알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좀 일본은 좀 약간 루틴한 게 있잖아요. 도장이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뭐 몇 시까지는 네네. 좀 몇 시에서 몇 빡빡할 것 시까지는 같아요. 해야 네. 되고 밖에서도 술 한잔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뭐 이런 것들 뭐 좀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거의 무료봉사격인데 재미도 없고 뭐 얽매이고 가만히 바둑 보니까 뭐 더 크게 별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2년이 안 돼서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네.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행보가 또 엄청 기대가 됐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해방 이후 1호이자 조남철 선생님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바둑을 체험하고 온 차세대 주자의 귀국이다 막 해서 좀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언론에서 뭐 대단했고 동아일보에서 특별기를 그때 주선을 했어요. 귀국 환영 5번기. 네, 기획관장 5번기를 이제 주선을 했는데 네. 그거 다 이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김봉선 오단처럼 나이 좀 드신 분도 있었고 젊은 민영현, 뭐 김재구, 민영현, 뭐, 네, 그러네요. 뭐 이런 선생님들. 그런 네. 약간 좀 나이 드신 네. 노구스님 계열의 분들하고 동아일보가 아마 했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그래 했는데 뭐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이겼고 하니까 기대감이 네. 뭐 이제 더 이제 높아진 네.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김인 그 선생님이 이제 입대를 하셨고 군대에 갔다 네. 왔죠. 군대 가셨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자료조사 조금 해봤는데 육군본부 근무중대로 배속 받았다가 나중에 국회 연락장교단으로 옮기셔서 뭐 국회의원들하고 군장교들 바둑 상대하면서 시합에 또 출전할 수 있었다라고. 네. 그렇죠. 그때 그리고 분위기가 6, 70년대 뭐 우리 조은영 구단 네. 얘기도 들어보면은 네. 요즘 군대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좀 편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좀 둔다 그러면 그냥 뭐 사단장에 네. 바둑 선생, 또 중대장, 연대장에 또 바둑 선생 이런 걸로.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뭐 유창현 구단까지도 네. 거의 가서 그 정상 근무 안 했잖아요. 가서 이제 바둑 사역하고 뭐 이렇게 저기 네. 편하게 지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보니까 여기 조남철 선생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진 속에 뭐 62년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떠난 김인 선생님이 뭐 이듬해 말에 귀국을 해서 조남철 선생님의 이제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때 김인 그때 시대를 사진인가 열었다. 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인가 보네. 네네네. 그때 좀 조남철 선생님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10연패를 하고 계셨는데 저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9연패 했고요. 네네. 국수 9연패. 그쵸. 10연패 저지니까. 10연패를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할 때 네. 이제 10연패를 저지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네. 1인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당시 나이가 조남철 선생님이 43세고 김인 선생님이 23살. 23. 이었다라고. 20년 차이. 네. 그러니까 요즘 그때 중앙일 처음으로 동아일보에서 바둑이 일면에 네. 바둑 기사가 일면으로 나온 게 이게 처음인 처음이었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면에 나오고 네. 기보와 함께 일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 기사가 또 또 나오고. 크게 사회면에 또 네. 이게 처음이에요. 신문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얼마나 그때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네. 했는지 알아요. 그게 좀 사실 이거 하나로 김구수님은 큰일 하셨네. 저 업적이. 그냥 모든 있으시네. 전 국민에게 알릴 그냥 대박을 터뜨리신 거예요. 네. 사실 이걸로 모든 그 시대 분들이 이겨. 네. 뭐 그냥 전국에 회자된 거예요. 전국에 김인이라는 이름이 이거 하나로. 네. 그러니까 바둑을 모르는 그 그럼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대단한 게 있었어.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전 국민이 네. 바둑을 몰라도 네. 김인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후광 그다음에 네. 그 전성기가 이제 이어지면서 네. 김인구 스님이 이제 사실 시작이 너무나 정말 천지개벽 같은 네. 등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김인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김인 시대의 개막을 또 알리게 됐는데 유학에서 돌아오고 나서 2년째 보니까 비공식 뭐 포함이긴 하지만 26승 3패로 거의 승률이 89.7%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승률 기록이 2009단 등장기 전까지는 계속 승률 1위 기록으로 네. 나왔었는데 근데 하나 이런 말 하면 좀 뭐 일부러 뭐 그 기록을 이렇게 네. 깎아내려는 건 아니고 네. 당시에 60년대 프로기사들 숫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대국수도 적군요. 대국수도 네. 적고 그 대국수의 상당수가 승단대 같은 거예요. 아, 승단대. 네. 그러니까 시합 기전이 국수전하고 네. 패왕전, 왕위전, 60년대 후반에 네. 최고위전 네. 뭐 60년대 말까지 한 4개 기전 정도 네.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네, 네. 바둑 시합도 없었고 승단대가 줄을 이뤘고 네. 프로기사 수도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프로기사 수가 40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네. 요즘하고는 자꾸 이제 비교하시면 그런데 그리고 네.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이 노국수님들은 또 기원에 안 나오시고 그렇죠. 네. 실제로 짱짱하게 시합에 나와서 이렇게 네. 대국다운 대국을 할 수 있는 프로기사들이 많지 숫자가 않았구나. 지금에 비하면 네네. 너무나 적은 네.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기록을 뭐 이렇게 이런 의도는 네, 전혀 네, 없어요. 네, 네. 그런 와중에도 어떻든 간에 90% 가까운 승률을 냈다는 거는 네. 쉽게 말해서 독주다. 네, 네. 사실 그냥 거의 김국수 혼자 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 좀 있다가 이제 40연승도 하고. 맞아요. 네. 네. 40연승 지금 최고 기록 남아 있죠. 근데 그런 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창호가 41연승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지금 기록 빠져 있습니다. 그 공식 네. 공식 기록에서 여러분들 그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창호 41년은 공식 기록에서 빠져 있어요. 네. 왜냐면 국제 대회에서 진 게 있어요. 네네네. 해외 나가서 네. 중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제 대회까지 기록을 다 포함시키면서 패점이 있기 때문에 연승 기록에는 빠져 있고 뭐 김인국수 시대에는 국제 대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국내 40연승이신데 네. 40연승이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김인 구단이 전성기 시절을 계속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결국엔 정상에 있다가는 언젠간 또 내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성기 시대의 김인 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는 못 봤고 네. 내가 이제 김국수님하고 이렇게 자주 뵙게 된 거는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 제가 이제 바둑 TV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네. 뵀어. 그때는 이제 연세가 벌써 50이 넘으셨을 때니까 네. 주로 이제 술로 대화를 했고 전성기 때 얘기는 이제 기록이나 네. 선배들 이제 얘기들 네. 그러니까 박지문 선배라든가 이광구 네. 네. 선배님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성기가 10년 남짓? 10년 남짓이에요. 좀 짧아요.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짧아요. 그래서 제가 글에 표현한 대로 벚꽃이 화사한 벚꽃이 천하를 덮었다가 네. 갑자기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네. 느낌. 네. 지축을 울리면서 천둥 번개를 울리면서 등장한 화려한 그 영웅이 네. 불과 10년 만에 40연승에 뭐 모든 타이틀 다 쥐고 네. 혼자서 있다가 갑자기.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8년의 최고위전인가? 네. 그걸 마지막으로 거의 70한 4, 5년 무렵 네. 조은영 구단이 이제 등장하면서. 군에서 74년일 겁니다 아마. 네. 제대하고 네. 최고위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조은현 근데 바로 조은현 시대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74년부터 78년까지 네. 약간 군웅할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때 네. 이제 돌아가신 하창석 국수도 네. 국수에 올랐고 뭐 국수 주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윤기현, 네. 윤국수도 했고 뭐 김인국수도 뺏겼다가 다시 하신 적도 있고 네, 네. 또 뭐 기왕전에 또 김희중, 네, 네. 기왕전의 사나이 또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서봉수, 명인, 네. 2단 네. 또 있고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글로도 표현했지만은 백화제방의 시기다. 그러니까 온갖 100만 가지의 꽃들이 서로 막 자기들 재능을 마음껏 화려하게 네. 온갖 봄날의 온갖 꽃들이 네. 막 피어나고 자등하고 오늘은 이 꽃이 폈다가 오늘은 저 꽃이 지고 하는 이런 시기예요. 네. 70 네. 한 3, 4년부터 네. 70년대 말까지 이 시기가 네. 그 바둑계에서 얘기가 가장 재밌고 스토리도 많았던 시기가 바로 네. 이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백화제방의 시기 속에서 네.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뺏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거의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뒤덮은 네. 벚꽃이 다음날 비가 왔는지 아침에 보니까 그냥 싹 다 떨어져 버린 느낌. 네. 그것이 이제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생명력이 좀 오래 짧아서. 좀 네. 가셨으면은 네.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86년도에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78년이 타이틀전 젊었을 때한테 마지막이고 86년도에 40 넘어서 네. 그때 조은영 구단이 86년도에 전관왕을 했잖아요. 네. 네. 전관왕하고 구단을 받았잖아요. 최초로. 조남 선생도 구단이 안 됐고 네. 조남 선생은 나는 아직 내 스스로가 구단 이 구단 단의 권위가 있을 때니까 네. 겸양 때문에 구단을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안 맞겠다 한 거보다는 아 내가 아직 좀 그래 뭐 이랬고 아직 또 입시는 김민 구단은 아니야. 네. 그쵸 입신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네. 아 내가 아직 입신 구단 좀 그래 이랬고 네. 김민 구단은 조 선생님이 구단이 아니신데 내가 어디 그래도 두 분이 다 8단에 머물러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 조국수 조- 조은영. 조은영 구단은 그런 거 없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네. 승단돼서 쫙쫙쫙 두점 바둑들 잡듯이 쫙 이겨가지고 딱 구단이 돼버린 거예요 실력으로. 네. 그러니까 되니까 음, 조은영 구단이 구단 되는데 조 선생님하고 저기 김인국수를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순서가 맞을 거예요 아마. 조은영 구단이 1호, 음, 김인 구단이 2호, 아, 조남준 선생이 3호. 네. 그렇게 구단 순으로 네. 그렇게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86년이에요. 네. 86년에 구단이 되시고서는 뭔가 그때 그러니까 78년부터 86년 거의 10년 정도 지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내가 이제 구단이 때 명식이 그래도 구단인데 그렇게 크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구단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단답게 좀 성적 실력도 부합되게 좀 해야지 네, 네. 해서 그때 바둑을 굉장히 열심히 두세요. 음, 그래가지고 내기기 전에 본선에 네. 그 85년 6년 그 전후해가지고 네. 왕이전 뭐 굴직한 기전에 음, 2년 연속 내기기 전에 본선에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좀 느낌이 이제 오셨던 거지. 내가 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86년도에 타이틀을 벌어진 게 바카스베. 천원전? 바카스베 그때는 천원전이 아니고 바카스베 그냥 거예요. 바카스베예요? 네. 아, 근데 바카스베에서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원 7단하고 지금 강원 9단이죠. 당시에요. 네. 또 강원 7단도 또 술 좋아하고 성격 호방하고 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주당들이 만난 거예요. 나이 차가 있는 주당 선후배가. 네. 거기서 이제 졌죠. 네. 강원 9단의 그게 강원 9단의 첫 타이틀이자 아마 유일한 타이틀 아닐까요? 강원 9단도 그 타이틀을 잊지 못하고 네. 김민국수도 마지막 타이틀 결승전으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김민국수가 마지막 결승을 벌였던 거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전혀 없어요. 아, 그 이후로는 이제 본선에서도 이름이 사라지고 네. 이듬해 결혼 늦은 나이로 이제 네. 결혼하고 등산에서 만나신 참 등산 얘기를 하면은 뭐 등산 그땐요. 놀거리가 별로 없었죠. 그럼 많은 거예요. 지금도 등산을 뭐 많이 하시지만 네. 돈 안 들고 몸만 가지고 하기 좋은 게 등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특별한 뭐 저기 네. 근처에 북한산 이런 데 올라가는데 맞아요.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골프가 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바둑 두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뭐 즐길 오락이나 무슨 스포츠가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 그냥 시간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등산이란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가서 산에 가서 막걸리나 같이 뭐 같이 해가지고 뭐 네. 마등령 뭐 북한산 뭐 여기저기 같이 다녔던 그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바둑 팬들도 같이 뭐 자유롭게 또 꼈고 뭐 회사 나중에 회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냥 네. 저기다 같이 김민국수 좋아하고 나중하면 어디 며칠 날 어디 저 북한산 입구에서 모였다 해가지고 그냥 모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뭐 사진 보면 나오는 게 뭐 김민국수 또 조은영 조은영 구단하고 구단. 네, 그 등산하시면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 유명한 네. 그 사진이죠. 뭐 그때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기사들이 같이 갔고 가면 또 막걸리 나오고 같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체력만 되면 가는 거지. 네. 박지문 선배 뭐 그냥 바둑인들의 그냥 어떤 주말에 소일거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하고 등산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친목 모임 내지는 뭐 이렇게 네. 좀 네. 그런 모임을 같이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사모님 네. 다 잘 모르시겠는 것 같은데 그 김인국수님 사모님은 박지문 선배하고 사촌지간이에요. 부인하고 박지문 선배의 부인하고
네네네. 박준 선배님 뭐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형수님 얘기를 좀 그 돌아가신 형수님이 이제 좀 산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분도 워낙 또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과 인연이 많은 집이죠. 근데 그 사촌 네. 언니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하고도 교류가 돼 있었고, 아 우리 집에 그 김인국수가 아직도 노총각이다. 40대 좀 중반인데. 늦게 결혼하셨더라고요. 네. 45인가 아마 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 장례식장 갔는데 되게 어려가지고 김산.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산이 지금 40 안 됐을걸요? 네. 40 안 됐죠. 30대 많이 막 당연히 많이. 중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0막 40대 중반에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을 40대 중반에 했으니까 그땐요. 요즘은 45살쯤 결혼하는 게 그렇게 흠이 아니야. 그렇죠. 요즘 네. 40대, 50대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안 하는 경우도 내 주변에도 뭐 50대 우리 후배들 결혼한 사람들 많아. 근데 맞아요. 그때는 40대 중반까지 노총각이면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나?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나? 사연이 있나? 네. 사람들 주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예요. 음. 그러니까 더구나 바둑계 1인자가 음. 그리고 그렇다고 누구 여인을 소개시켜주면 이분이 선볼 양반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산에서 박지문 선배가 내가 볼 때 묘안을 내신 것 같아. 아. 어, 네. 어떡하면 좋겠 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촌 언니랑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꽤 오래 가요. 근데 그게 김국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데이트한 개념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남사스러운 걸 좀 싫어해요. 우리말의 남사스러운. 예를 들어서 누가 만약에 김국수님한테 저 우리 사촌인데 소개시켜 주는데 앞으로 뭐 두 분이 이랬으면 절대 안 할 뿐이야. 아. 낯을 가리시고 남사스러운 걸 싫어해. 근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이게 네. 하니까 이분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알게 된 자꾸 얼굴을 보니까. 그렇죠. 그게 기간이 오래 간다니까. 그래서 둘이 사귀었으면 뭐 빨리 쇼부가 날 쇼부란 말 미안한데 둘이 사귀었으면 데이트 승부가 났겠죠 빨리. 그쵸.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네. 우린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년 가요. 3년 가요. 3년을 산에서 데이트를 하셨어요. 아주 이창구단하고 둘이 비슷한 면이 있다니까. 그러게요. 산에서 만난 게 비슷하네요. 이창구단 산에 만났나요? 산에서 등산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창원 구단도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창구단도 뭐 이렇게 만나라 그러면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낯가림이 좀 심한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주변에 살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자꾸 주변에 얼굴 보게 해가지고 네. 그거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마음고생 무슨 사람이 하셨나? 저기 이창원 구단 우리 막말이지만 그 이창원 구단 부인 그 이도윤 씨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잖아. 한 돌부처가 말을 안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애정 표현이 없잖아 잘. 네. 김인국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이쁘네요. 뭐 오늘 뭐 참 뭐 이런 말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쵸.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여자 혼자 속이 타는 거예요. 네. 그 세월을 우리 저 이창호 구단 부인도 겪었고 먼저 겪은 사람이 바로 그저 김인국수님 사모님이세요. 네. 그 아마 교사셨을 거예요. 중학교 교사. 근데 원래 그 인품에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 인품과 사람의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마음이 이제 확 기울었는데 정작 김국수님은 뭐 이런 방구 뭐 무슨 와냐고 오면 왔냐고로 가면 가는 거라고 이러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결혼에까지 이르기까지 네. 3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참 그 우리 김인국수나 이창호 같은 그런 분들 이 돌부처 같은 사나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 그 칼럼 쓰신 거 봤는데 김인 구단이 이상주의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바둑의 본질이 아닌 뭐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보니까 뭐 강철민 선생님하고 부산에서 최고위전 타이틀전 할 때 80수 만에 돌을 던져서 그렇죠. 주변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죠. 네. 그때 타이틀도 별로 없었을 때고
일반 바둑도 아니고 모두가 이제 주목하는 네. 최고위전 이제 부산일보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서 도전기를 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철민 돌아가신 강철민 선생님. 식단이 이제 네. 네. 도전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네. 2대2에서. 더구나 2대2에서 네. 결정판이에요. 근데 기보를 봤더니 네. 83세 도를 던졌는데 아, 기보를 제가 봤더니 나쁘긴 나빠. 좀 형세가. 네. 네. 근데 던질 정도는 아니. 요즘 그걸로 던지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젊은 기사들 중에. 네. 아시죠? 요즘 말해 인공지능 확률로 따지면은 한 15% 정도 될 거야. 아. 15대 85 정도 될 거예요. 음, 근데 그 요즘 인공지능 빵 프로도 안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때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다. 시간도 많고. 네. 근데 딱 그 갑자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졌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그래? 너 강철민 칠단이 놀래가지고. 아, 상대방이 더 놀래가지고. 더 놀래가지고. 이 친구 왜 그래? 빨리 둬. 어서 빨리 둬. 왜 그래? 네. 이랬단 얘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시절에는 네. 우리 바둑이 좀 모질고 승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돼버린 게 조서 시대부터예요. 네. 낭만이 없어지고 네. 정말 승부에 테크니컬한 아.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막 이제 오로지 승부로만 네. 대결하고 끝나면 얼굴도 안 보고 헤어지고 조은영과 서봉수는 지금도 복귀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한 승부 정말 이렇게 승부로는 이 정말 백척간도의 승부 같은 걸로 인식을 한 준 사람들이 조은영 서봉수예요. 그때부터예요. 당시엔 결과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그 네. 70년대 후반부터 유명한 조선시대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아예 그게 한 10년 가잖아요. 네. 둘만 하는. 좀 과정이 그러니까 멋진 승부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 봐요. 김국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조서가 치열하게 오로지 승부로 네. 이 테크니컬하게 이제 승부로만 자기 전에는 네. 김국수님도 그렇지만 대부분 바둑은 도다 도. 바둑은 예술이고 예와 도다 이런 말 예와 많이 도다. 했죠. 그 네. 자세가 중요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다. 바둑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바둑의 예술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훨씬 그 예술적인 면의 그러니까 가치를 비중이 더 높였다. 많았죠. 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바둑을 이제 기도로 정립해가지고 쭉그 그쵸. 막부시 네. 때부터 내려온 전통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도 이제 바둑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김국수님이 뭐 기도 정신의 수호자다 이런 거보다기보다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도- 바둑. 네. 바둑은 매너와 다음에 지더라도 깨끗하게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쥐고 속 좋은 사람 어디 있어? 바둑 쥐고 속 좋은 그쵸.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기더라도 더럽게 이기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어쨌든 승패를 어쨌든 가리는 경기. 온갖 뭐 상대방 약점 노리고 찌르고 뭐 상대가 수출기를 뭐 유도를 하거나 해서 이기는 게 그쵸. 요즘 승부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바둑을 이겨도 뭐 내용이 안 좋으면 부끄럽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런 풍토가 쭉 그 시대는 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집약됐다 그럴까, 표상이라 그럴까, 네. 그 표상으로서 김국수님이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타이틀 결승전 때 그냥 80분 만에 던지기도 했으니까. 네. 그런 정도까지 사람은 없었거든. 다른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네.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다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순수함 이상 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그 승부에 자칫 더러워질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했던 거니까 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풍토 속에서 표상이었죠. 근데 도와 예는 요즘에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게 좀 비중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렇게 선수들 바둑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겼지만 좀 내용이 안 좋아서 그게 좀 이렇게 불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게 뭐 요즘은 너무 내가 보니까 요즘 인터뷰 너무 뻔해.
정말 우리 기사들 네. 젊은 기사들 인터뷰 왜 이래요? 운이 좋았습니다. 맨날 뭐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면은 이겼지만 내용이 나빠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뭐하러 해? 아니,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이기면 다 운 좋아서 이긴 거잖아. 다음에 또 이겨도 앞에 상대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괜히 겸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겼지만 내용이 완전한데 앞으로 더 네. 열심히 해서 내용도 더 좋은 바둑을 도전하겠습니다. 아 뭐하러 이런 걸 물어보고 뭐하러 대답을 하지? 안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어느 때부터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네. 누가 모범당을 준 것 같아요. 이거 국대에서 모범당 주셨나 혹시? 이렇게 얘기하라고 뭐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네. 천편일률적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자들이. 나중에 쓸 게 없다. 인터뷰에 쓸 게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김인국수님이 국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품과 바둑 실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사람 한 양 바둑 서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이 쓴 건데 누구에 네. 대해서 아니, 바둑 한 양 사람 서푼이거나요. 바꿔서 네. 얘기했구나. 네. 바둑은 한 양인데 인품은 서푼짜리다. 그러니까 누굴 딱 비난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 뭐 누구라고 말은 아시죠 누군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때는 바둑 한 양이면 인품도 한 양이 돼야 된다고 돈가치로 생각했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바둑이 약하면 저 사람 인품도 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서도 네. 서예나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죠. 네. 장인들, 네. 이 거장들. 무슨 거장이면 거기에 맞는 인품이나 라이프 스토리도 걸맞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모르지만 뭐 하늘짓은 양아치인데 바둑만 잘 둘 수 있잖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쵸. 아니 어려서부터 뭐 도장에서 오로지 뭐 눈 뜨고 이것만 두다가 언제 뭘 받아서 배웠나. 그러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지. 바둑 저기 정석 포석 뭐 전투밖에는 이러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됐어. 1인자가 됐어.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근데 네. 전혀 인품적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러면 옛날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인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 바둑 한양 사람 서푼이라는 글도 우리 시대의 그 인식인데 바둑 한양 되면 너 좀 인품도 좀 한양에 근접을 해라. 네. 그런 소망이 담긴 글이에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인품 요즘 친구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둑만 잘 두고 이기면 되잖아. 언제부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옛날 같으면은 상상을 못했고 정말 김우수님은 그 정신을 끝까지 나중에 승부가 끝난 후에도 이제 본인 승부를 안 하셔도 지켜보시고 복귀를 할 때 참여하시고 근데 그래서 빈상각 같은 거 잘 못 두셨어요. 빈상각. 빈상각은 악수다. 조은현 우리나라에서 빈상각을 아낌없이 잘 두는 사람이 조은현 구단이에요.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응창기배 준결승에서 빈상각 3번 넣어가지고 저 임배범이가. 네네네.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잖아. 서봉수 구단도 뭐 똘똘 뭉치 의형 상관없어. 요즘 인공지능도 그렇잖아. 무슨 거격 감정이 어디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인공지능 요즘 주저머리 수술을 두들겨 맞고 저체크 별짓 다 하잖아. 맞아요. 이런 건데 김국수님은 빈상각 못 두죠. 그러니까 미학 예전에 그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두점머리 맞는 거 죽어도 안 돼. 두점머리 맞고는 바둑을 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있는 건데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통념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한 바둑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김국수님 끝까지 그걸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 복귀할 때. 여기 막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복귀할 때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기 쑤시면 어때? 여기 낀 거 이으면 어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막 온갖 이제 막 그런 수들이 나오잖아. 네. 우리끼리 하지만 이거 방송 나와도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막 네. 우리끼리 별 얘기 다 하잖아. 네. 그럼 이제 그 김국수님도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숭하잖아. 아, 숭하잖아. 복이 흉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막 낀 거 입고 막 그냥 그러면은 그거 좀 복이 숭하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낭만의 시대 이런 그 가치와 도와 낭만의 시대가 끝나고 오로지 술 한 잔도 없이 오로지 맞붙어 가지고 상금만 따내고 승부만 이기는 시대에 이분이 절망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얘기도 하셨다 그래. 이제 조은현서 봉수가 맨날 만나잖아요. 네. 둘이 복귀도 안 하지만 네. 운당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이거 뭐 욕되는 아니 다 하는 얘기니까 네. 뭐 한 사람 장구하면서 뭐 잡지 보고 뭐 한 사람은 또 옆방 가서 자다가 깨워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라 둘만 하니까 여관방 옆에 가서 상대가 장구하면 나 자고 올게 뭐 이러고 뭐 네. 둘은 그런 라이벌 시기도 있었겠죠. 서로 자극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그걸 10년 동안 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국수님이 거기서 그 처음에 좀 구경을 가셨다 그래요. 가서 이제 끝나면 같이 복귀도 하시고. 복귀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끝난 기사들끼리 김국수님 물에 예전에 김국수님 물에 하면은 김국수님이 도전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있고 의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면 술자리가 있으니까. 네. 그 저녁 때 끝나면 이제 술 먹으면서 거기서 복귀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런 시간이 의뢰 있었는데 애프터가 네.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싸. 나중에는 아무도 안 가. 아무도. 대국장에 타이틀전을 벌이는데 네. 아무도 없어. 아, 관객이. 어차피 복귀 안 하니까. 그게 70년대 후반부터 10년 동안 벌어진 조선시대의 일종의 약간 암흑시대지 뭐. 문화적 암흑시대라 그럴까? 네. 그런 거죠. 관객도 없고 둘이만 하는 거예요. 김인구단도 그 무렵에 그 시기가 김인구단이 술에 빠지는 시기하고 완전 일치해요. 그러니까 조서가 지배하던 조서가 둘이만 매일 시사하던 10년을 어떤 뭐 나는 허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게 뭔가 저는 보기 흉한 거예요. 보기 숭한. 이분이 볼 때는 보기 흉한 거예요. 네. 그 도저히 재미가 없어 이제 가도 뭐가 있나? 그러니까 뭐 바둑 볼 맛도 좀 사라지시고 네. 자연히 술에 더 흠뻑 빠지시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저는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덧없어진 거예요. 이게 승부가 네. 사람의 운치라든가 낭만, 사람들끼리 또 대화, 네. 서로 오가는 따뜻한 정, 복귀, 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야. 조서의 등장 이후로. 어디 가실 거예요, 이분은? 찌개집에 가서. 네. 유명하신 거 그 찌개집. 찌개집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네. 김국수님이 그 찌개집을 많이. 찌개요? 내가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이름 없어. 그냥 찌개집? 예. 종로 관철동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종로서적 있죠, 종로서적. 네. 그 뒤편이 관철동 한국기원이었거든요. 그 뒤편이 그 조용한 데인데 그 골목에서 이제 한국기원 나와서 오른쪽 골목으로 네. 가만 들어가면 이제 간판 없어 찌개집이야. 그 왜 찌개집입니까? 가면 아줌마한테 그냥 찌개 아무거나 주세요?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되는 거 주세요. 그러면은 네. 아무 찌개랑 나온다 그래서 찌개집이에요. 그게 함석 지붕이 돼 있고 요즘 함석이란 걸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네, 몰라요. 양철 슬레이트 같은 거예요. 양철. 옛날에 집에 지붕이 기와를 이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물감 모양 그 슬레이트라고 그러고 그거는. 나중에 철판 이렇게 막 비가 오면은 거길 막 철판으로 떼었어요. 다음에 함석으로 네. 큰 이렇게 커다란 그 알루미늄 같은 함석으로 네네. 지붕을 그렇게 이었어요. 그래서 빗소리가 오면 요 안에 막 다다다다다다 막 때리는 거야. 그 함석을 비가 오면은. 그럴 때 거기 앉아서 술 그 비가 마시면- 또 새고 낡으면 거기서 막 비가 줄줄 내고 이제 그래서 뭐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옆에 양동이 같은 양동이 이렇게 갖다 옆에 이제 양동이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마셨지 뭐.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거기 가시면 이제 의뢰 그때 이제 바로 대구 끝나고 이제 거기 저기다 가시면은 김성동 선생, 그다음에 자칭 칠주 수술가라고 하는 강홍규 선생, 뭐 또 가끔 민병 선생, 김성동 그 좋아하는 김성동.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인들이 와서 일찌감치 술판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문인들하고 같이. 네. 문인들의 거기 모임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술과 아무찌개가 나와서 거기 간편하게 먹기 이제 이렇게 통 우리 그 뭐죠? 동그란 거. 드럼통. 아, 네. 그런 데다 놓고 고기 먹을 염치는 아니고 그냥 찌개 한 개 넣고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값도 좀 저렴하고 여럿이 먹어도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어려울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편이 제일 좋은 사람이 김인국수. 아, 그때는 좀 그래도 네. 총각, 술 좋아해. 다음에 수입이 항상 그중에 제일 나아. 아니 문인들이 무슨 옛날에 무슨 돈이 있어. 그렇죠. 시인들 뭐 소설가가 무슨 돈이 있어 옛날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다 거지지 뭐.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나마 돈이 있는 김인국수 계산을 딱 하고 먹는 거 상관없이 네. 먹으면 이 어떨 땐 장부도 다르셨다고 그래요. 요만한 아줌마가 수첩 같은 걸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장부가 있었어요. 가불 장부지. 아. 외상 장부지 이렇게. 외상. 그 벽에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카운터 옆에다 이렇게 달아두는 거야. 끈에다가 이렇게 공책 같은 걸 요만한 걸. 그럼 거기서 알아서 자기가 써. 아줌마 오늘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얼마예요? 7,000원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7,000원 이렇게 적고. 그럼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 계산하고 돈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기민 뭐 7,000원 뭐 이렇게 외상 장부가 이제 거기다 적으면은 그걸 가지고 외상 받으러 오는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걸 또 외상 지고 안 갚을 분도 아니었고 네. 그렇게 그 찌개집의 시절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비 탕탕 떨어지는 그 통에 네. 그 비를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네. 바둑 끝나면 가서 그 찌개집에서 그 추억 그거를 아주 그 얘기만 하시면 아주 이 만면의 그 미소가 행복하신 그 추억의 행복함이 네. 사실 그거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김인국수님 하면 또 술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포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에 좀 이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김인국수님이 바둑보다 술로 어떻게 보면 더 네. 명성이 자자하신데 후배들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술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도 좋으셨고 네. 또 이제 바둑 일찌감치 이제 승부의 끈을 좀 놓으시고 술로 많이 이제 세월을 보내셨는데 네. 그 당시에 또 같이 또 그 술을 같이 다 즐기는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찌개집에서. 우리 박지문 선배님의 멋진 표현에 의하면 네. 한국기원 주변에서 누룩 빚는 냄새가 끊이질 않았다 할 정도로 낮에는 바둑 두고 저녁이면 술집에 모여서 네. 이제 뭐 복귀도 좀 이런 풍토니까 술과 네. 같이 살았다는 풍토인데 거기서도 이제 김국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기도 정신과 어떤 예술적 정신 이런 걸 추구하는 표상이었고 네. 술로서도 이제 가장 대장이시니까 네. 그 주당 거기에 이제 대장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김희중 구단이라는 분 있죠. 네. 그분이 사람들이 아마 술로는 가장 1등. 그분을 알고 기억 잘할 분 네. 아니까. 김희중 구단 뭐 전형 돌아가신 김희중 구단만 살아계시고 네. 그때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주당 분들이 신원철 2단, 뭐 신종식 네. 6단 다 정말 하나 한 분 한 분이 술이 장난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한 분 있어요. 또 아직 살아계신 분 유건재.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김국수님과 같이 원래 술을 드시는 그 이제 그룹인데 그 제가 유건재 사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정도 술을 이제 마시냐면은 이제 저녁 어둑어둑할 때쯤에 을에 이제 모여서 네. 뭐 찌개집이든 어디든 모였겠죠. 네. 모여서 이제 술을 어둑할 때부터 들기 시작하면은 다음 날 동토 때까지 마시는데 한 자리에서 네. 이제 음식점에서 먹고 또 여관방 한평여관이나 용인여관에 가서 네. 옮겨서 그럼 다 술을 주니까 거기 가면 네. 거기서 이제 밤새 하는데 여관방이 한 4-5평 네. 요즘 오피스텔 좀 보통 작은 거 뭐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에 이제 한 4-5명이 둘러앉아서 하면 이제 무조건 소주죠. 네. 안주도 뭐 이렇게 신통치 않고 그 당시에 네. 술을 드셨다 하면은 아침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술을 어떡하냐면 마시면은 둘 데가 없으니까 벽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병을요? 네, 마시고 네. 벽에다가 이제 빼놓는 거죠 이렇게 병을 술병을. 근데
그게 몇 겹이 됐다. 뺑 돌아가면서 방을 앉은 자리를 뺑 둘러서 소주병을 놓는데 그 5-6평 되는 그. 뭐 5평도 안 될까? 한 3-4평은 되겠죠? 네. 4-5평 될 텐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영안방인데 네. 거기 딱 4-5명이 앉으면 아. 밤새 이제 거기서 먹으면 왜냐면 그 자리는 찼잖아. 뒤에 이제 뒤에다가 술병을 이게 먹은 술병을 돌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줄이 방에 삥 둘러가지고 몇 겹겹이. 겹이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매일 거의 그러는 거예요. 며칠 뭐 그냥 먹는 거니까 당시 분들이 김국수님뿐만 아니라 술들을 얼마나 네. 많이 했는지 기사분들이 짐작이 가고요. 술 문화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 쉬기라도 하는데 대장은 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왜 대장 주변으로 모이니까 그렇죠. 대장은 휴식이 없지. 네. 그러니까 김국수님 주변으로 항상 계속 모이니까 모이고. 몰고 가서 또 먹으니까 예 걱정이 되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아무리 체력이 좋으시더라도 걱정돼서 네. 이제 간이 걱정이 되니까 박진보 선배님이 한번 서울대병원에 가서 한번 네. 검사를 좀 받으러 가자고 했던 거예요. 괜찮아 뭐 그런데 그래도 걱정되니까. 가자 그래서 네.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렇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올 때 같이 갔는데 네. 떨리셨겠다. 정말 안 좋은 거라도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죠.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 네. 아이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네. 이런 간은 처음 봤다. 아. 김국수님 보고 너무 건강하셨나 보다. 아니 이건 국보급이다. 국보급.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의사생활 하면서 이런 간은 처음 봤다. 그리고 국보급이고 이건 나중에 천연기념멸? 농담이지만 서울대병원 박물관에 그 서울대병원이 의료박물관이 있어요. 네. 의료박물관에 모셔야 될 정도로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간이다. 타고났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김국수님이 이제 지금 80이 좀 못 돼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네. 또 수명이 좀 짧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술의 양으로 보면은 한 200살 정도 산 사람 정도 드신 거야. 예, 내가 볼 때는 네. 정말 보통 사람의 양의 10배, 20배는 드셨으니까 네. 그 술을 엄청 드셨죠. 그 국보급 간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제가 그 알기로는 위암 수술도 좀 받으셨던 걸로. 네. 네. 7, 8년 전인가요? 한 네. 10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쯤에 받으셨다고. 위를 거의 다 잘라내셨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는데 네. 한 10% 남지만 남겨놓고 다 자르셨어요. 네. 굉장히 심하게 한 수술한 거예요. 위암 수술 치고는. 근데 네. 그러고서 그때 어쩔 수 술은 못 하시잖아요. 못 이제. 드시죠. 아무리 그쵸. 저거라도. 근데 그리고 이제 살도 빠지시고. 그때부터 쭉 이제 빠지셨고. 근데 한 6개월, 1년 한참 얘기를 좀 뵀더니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못 하시죠. 식사를 조금밖에. 네네. 그쵸. 위가 없으시니까. 없으시니까. 네. 밥 한두 숟갈 이 정도 이렇게 드시고 이제 술자로 오시고 그랬는데 오히려 좋은 면이 있다. 뭐가요?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살도 몸도 날씬해지고 또 식사를 듣게 하니까 몸이 오히려 가볍고 좋아지더라. 나는 그게 이제 술을 좀 안 하셔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네. 몸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좀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외부 활동이 좀 계속 뜸해지셨을 거잖아요. 근데 좀 뭐 김인국수배도 못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도 좀 궁금하고 한동안 김국수님 보필하시면서 많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작년이죠. 네. 작년이 사실 이제 좀 저는 옆에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작년에는 좀 위기 의식을 저도 느꼈어요. 왜냐면 그 재작년이나 그때랑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신 거예요. 재작년 겨울에
한국경원 앞에서 쓰러지셨거든요. 아, 네.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네. 그냥 가볍게 기사들하고 호흡 한잔하고 나오시다가 네. 한국경원을 마주보는 큰 길로 그냥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려고 그게 이제 그 재작년 겨울이었어요. 재작년 겨울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혼자 이제 술을 드시면 집에서 모셔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냥 하고서 이렇게 택시를 한국경원 앞에서 잡아가지고 혼자 이제 타고 가시고 이랬는데 그 일을 계기로 작년에 시니어리그 할 때는 네. 이제 술을 드시면 확실히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나 이제 좀 후배 프로기사들이 네. 택시를 잡아가지고 막 힘들게 좀 이렇게 모시고 네. 또 어떨 때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방향이 같은 가고. 후배 네, 네. 프로기사가 같이 옆에서 타가지고 네. 대까지 모셔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제 이 정점이 꺾인 거죠. 마지막 네. 지탱해 주던 어떤 건강이 꺾였다고 그럴까? 그 작년에는 굉장히 뭐 집에서 난리가 났고 집에서는 뭐막 걱정되죠. 후배 기사들이 시니어리그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거야. 아, 뭐, 그쵸. 아니 모시고 싶지. 그 가까운 후배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름을 말씀 차민수 회장님이나 네. 뭐 장수형 그다음 한상열 부총재님 이런 분들 가까운 후배들이고 김국수님을 참 따뜻하게 모시는 분들이고 김국수님도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네. 다 시니어리고 감독들이고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끝나면 같이 김국수님 보고 예전에 같이 하셨던 거야. 근데 벌써 이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네. 집에서도 빨리 기혼해서 일 끝나면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김국수님하고 술 하지 마세요. 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집에서도. 이제 이런 경고음이 막 이제 작년부터 일어나기 우리가 시작해. 그러니까 후배들도 끝나면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김국수님 들어가셔야죠. 그래도 하시죠. 그래도 뭐 그냥 옆에만 있을게 하고 하시죠. 근데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 되셨고 또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술은 그분 항상 우리가 술을 해야지 안 하신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이제 하셨는데 아쉬워하신 게 작년이죠. 특허무렵. 네. 작년에 이제 좀 꺾이시고 술로 많이 힘드셔하실 때 그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기민국수배를 못 하게 됐잖아요. 못했죠. 네. 그걸 참 좀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좀 외로우셨어요. 왜냐면은 좋아하는 분들이 주당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다. 아시다시피 프로기사만 해도 지금 내가 말씀하신 분들 상당수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같이 술을 할 없죠. 일단 문인들 가까이 하던 그런 분들도 다 돌아가셨어. 신동문 시인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동시대 분들이. 그러니까 그저 가까이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까 김성동 작가. 김성동 작가. 네. 그런 분들이 좀 보고 싶어 하신 거고 이렇게 같이 동년배에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말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후배들하고는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적적하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닥쳐가지고 이제 그 기민 국수배를 못 하시게 되니까 이제 김국수님이 애착이 되게 많으셨다고. 네 말년에 애착은 근데 두 가지셨어요. 두 가지였고 농심배 쪽도 이제 포기를 거의 하시는 단계였고 농심배 단장도 그 시니어리그에 나와서 대회 심판장 하시면서 점심 때 후배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시간. 다음에 봄에 봄 여름에 이제 그 시간이고 가을이 되면은 시니어 이제 강진에 내려가서 이제 그 하시는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유일한 낙이신데 네. 이제 그 기민국수배를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시니어리그 끝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품에서 저랑 둘이 이제 둘만 있을 텐데 식당에서 이렇게 양복을 껴하더니 왼쪽 품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접힌 아주 바를 대로 발해서 금방이라도 손 대면 이렇게 찢어질 듯한 너덜너덜한 그 네. 이렇게 걸어서
아슬아슬한 그 요만한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편지지였어요. 알고 봤더니. 네. 그랬더니 이제 편지지에다 쓰신 건데 직접 자필로 이거 한번 볼래?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펼쳐봤더니 김인국수의 축사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거를 김인국수에 한지 지금 한 오래됐죠. 8년 됐나요? 네. 8년 정도 됐죠. 그 이럴 때부터 그걸 품에 안고 똑같은 거를 하시고 양복품에 항상 그걸 넣으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는데 올해도 말이야 혹시 또 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네. 안 기자가 한번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지 한번 좀 봐줘. 뭔가 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 그러는데 좀 그래도 이제 좀 새롭게 좀 시사성도 좀 있고 좀 네.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기자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근데 뭐 제가 뭐 고칠 게 있나요? 김 교수님이 쓰셨고 네. 또 그 내용에 뭐 바둑의 기도 정신과 이런 것들 강조하는 글들인데 그거는 뭐 10년이나 전이나 100년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사성 들어간 얘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김 교수님 이 자체로 좋습니다. 올해도 하게 된다면 이걸로 그냥 쓰십시오. 이제 네. 아 그래 그럼 또 아유 근데 빨리 코로나가 가야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 아쉬움 하셨던 게 그게 마지막에 잘 아쉬우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까이에서 김인국수님을 또 계속 봐오셨는데 김인국수님은 한국 바둑사에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업적 위주로 자꾸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김인국수님의 업적만을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이렇게 크게 업적 자체로 본다면 뭐 이렇게 뭐 크게 위대한 일을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네. 앞에 조남 선생이나 세계 제패를 한 조은현이나 이창호나 한국 바둑계를 한 그 대부 개척자 손승이나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위상이 뭐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업적만을 놓고 본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멘토 어른 네. 한국 기원을 그 지켜주는 큰 병풍 산 어른 멘토 그 기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있잖아요. 네. 우리 그 대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봐 대부. 네. 정신적 지주 막 이런 느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말이죠. 모든 걸 기사들이 와서 김국수님한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기사들이. 그 김국수님 흰셀을 앉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막 도박들 했어요, 도박들. 한국경 앞에서 네. 막 카드 도박들 막 네. 하고 다 했어요, 막 그냥. 그러다가 뭐 잘못되면 잘못하면 경찰서 가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네. 누가 그거 빼주겠어요. 김국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병영 때도 네. 높은 분들 많이 네. 알고 계시고. 워낙 그 당시에 뭐 판검사 뭐 법조계니 뭐니 뭐 재벌 회장들 다 올려서 총 막 나온 분이 이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이 있으신데 네.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전부 후배들 위해서 썼다고. 그래서 깜빵 난 사람 풀어주고 또 집 보증서 달라 돈 빌려는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다 띄시고 네. 돈을 청빈하시기도 하지만 역시 뭐 너무 그런 물질에 턱없이 무심하시니까. 근데 후배들이 뭐 오늘 저 승단판입니다. 네. 좀 승단판입니다. 그러면 말없이 져주시고. 음. 그 당시 승단판이 커요. 승단대회 상금이 커. 네. 요즘은 승단이 별게 없지만 네. 승단대회가 중심이고 승단대 1등, 2등을 하면은 그 상금이 커요. 그러니까 다들 승단이라는 거에다 굉장히 열심히 둘 때예요. 근데 명예도 있고 단이 또 명예. 네. 근데 승단판입니다. 그럼 쳐주고. 저기 지금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주시고 좀 은행에서 뭐 해야 되는데 보증서야 됩니다. 네. 보증서 다 띄시고 그거 다 갚고
깜빵 누구 또 누구라고 말은 하겠지만 가면 또 법조계니 뭐니 그 요인들 요로 연락해가지고 그것도 저거 하고 일본에서 누구 또 손님이나 일본에서 누구 저기 관련된 네. 뭐 일이 있으면 조치훈이나 뭐 무슨 한일 간의 관계를 있으면 나서서 또 어린 역할 하시고 그 역할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뭐 국회에서 한 일 없는 것 같지만 괜히 국회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개인적으로 그렇고 바둑사적으로도 결코 이분이 업적이 왔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 자리 빌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집을 건축에 좀 비유를 해보자고요. 네. 건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을 져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터도 닦아야 돼요. 네. 조람수 선생님으로 말하자면은 벌판에 LH 벌판이 아니라 이런 황무지 벌판에 네. 거기에 정말 자기가 그냥 돌을 다 캐고 아, 실제로 회반죽 발라서 그 털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직접 돌 날르고 캐고 그냥 시멘트 반죽하고 네. 터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기둥까지도 다 세우신 분이에요.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과 제도, 한국교원의 제도, 단위제도, 승단제도, 각종 한국교원의 현대식 제도, 네. 월간 바둑 만들고 책 쓰시고 그걸 다 기둥까지 거의 해놨는데 그 기둥이 큰 기둥이 이제 생 거죠. 그러니까 집의 윤곽은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터에다가 이제 기둥을 크게 이렇게 세우는 거지. 네. 근데 집이 바람이 뭐 그냥 벽이 뚱뚱 뚫려 있으니까 아직 집다운 형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뭐 네. 벽이 듬성듬성 있는 거죠. 네네. 아직 지붕도 없고 그런 그 승부로서 역할보다는 거기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대충 기둥만 있는 집에도 계속 사람들은 들어오고 프로기사들은 들어오고 인원수는 늘어나고 그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 공동체, 네. 그 공동체를 지키면서 그 벽을 그 풍선이 몰아치는 그 벽을 다 막아주신 분 아닐까. 그래서 이 풍선이 몰아치고 막 그 찬바람이 오고 하는 그 이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그 한국기원의 기둥 벽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막아주신 분이 아닐까. 따뜻하게.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세운 집이 되면은 지붕 세우기는 좀 그다음에 되잖아요, 그죠? 네.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이 네. 거기에 이제 화려한 멋진 네. 지붕을 세운 거다. 저는 한국 바둑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랜 생활 두텁게 이분이 벽을 만드시고 벽으로 존재하시고 거기 공동체 사람들이 온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분. 그게 김인국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네. 그 장시간 김인국수님과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왜 한국 바둑의 역사이신지 또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김인국수님의 명복을 바라겠고 지금까지 차이댐TV 정현주 기자와 안성문 위원님이셨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 힘든 시간을 네. 이거 사실 이렇게 아니면 또 어디 네. 따로 또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타이점에서 시간 내줘서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